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도 11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티강 리딩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김정훈 선생이고요. 자, 올해도 이제 달력이 가만히 보니까 두 장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참 빨리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토익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이제 남아 있는 시험이 이제 한 4차례 정도 있죠. 11월 달에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2월 달에 2차례가 있는데 모쪼록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 올해 내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토목달 꼭 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번 달 강의도 마찬가지로 1강부터 5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1강부터 4강까지를 담당하게 되고요. Part 5하고 Part 6를 4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3마리의 토끼를 놓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져두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정리를 잘 구성을 하셔서 구멍난 부분을 막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완벽함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준비되셨으면 자리 옮겨서 1강부터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전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토목달에 500, 600, 700 이렇게 기본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개념 강좌들이 있죠. 그런 개념 강좌들을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와우! 개념에서 내가 들었던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자리 옮겨서 1강부터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부터) (110번까지) 리딩의 1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Part 5는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 영역을 다루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가 어떤 유형에 속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 2가지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자, 첫 번째가 바로 품사 및 어형의 접근입니다. ABCD의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르면 어떤 품사와 어떤 어형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문장이 성립되느냐. 이런 구조, 유형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품사나 어형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2번째 접근 방식, 의미 접근을 해야겠죠. 의미 접근을 통해서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로 보시고 의미까지도 같으면 품사나 의미가 둘 다 같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법의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유형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논의하고 그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정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최근에 길어지는 Part 7을 여러분들이 다 다루기에는 좀 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맞추는 것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해서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정답을 잘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Part 5, 6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 저랑 동의하시면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ABC들을 보니까 어때요?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명사가 일단 2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드니까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되고 요 녀석은 동사네요. 그렇죠? 자,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항목이기 때문에 자, itemize는 뭘까요? 무엇을 항목별로 정리하다, 적다라고 하는 동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품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보셔야겠어요? 이거는 품사 및 어형의 유형이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지금 sell이라고 하는 타동사 이하에 자, 이게 1번 단서고 그 다음에 2개의 형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2번째죠. 그러면 타동사 이하니까 명사가 필요할 것이며 형용사로부터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또 명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B번과 C번은 오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자, 그에 대한 단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many가 되겠습니다. many는 숫자가 많은 거죠. 따라서 복수명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답을 잘 골라 가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적화된 문제풀이의 과정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이 문제는 한 2초 내지 3초 안에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멈추고 이번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항상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항상 저는 5, 6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석을 좀 해드리는 편이죠. 해석을 하다가 중간에 나타나는 변형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편이죠. 자, 그것이 우리 강의만의 특색이에요. 여러분들 이 Part 5, 6 같은 경우에 빨리 강의하면 뭐 전체를 한 3, 40분, 1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수박 겉핥듯이.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석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차피 Part 7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루셔야 되는데 긴 지문을 다루기 전에 이런 단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나중에 장문으로 가면 길이만 늘어나고 줄거리만 생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연습을 게을리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책을 여러 권 사서 보시느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이렇게 해두시면 풀어내는 문항수가 적더라도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저비용의 고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해석 연습도 필요하고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들어두시면 좋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어휘 암기하시고요. 자, 오늘의 잔소리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러시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는 출처나 근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출처예요. 이 사람에 따르자면 spokesperson이라고 하면 대변인이고요. 대변인에 따르자면 어떻습니까? 얘가 주어네요. electronics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전자회사일 거예요. 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회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투부정사는 형용사네요. 어떤 계획이에요? 파는 계획이죠. 뭘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새로운 아이템들입니다. 언제 팔죠? Next 2 quarters라고 해서 자, 향후에 자, 2분기가 되겠습니다. quarter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자, 1년 기간의 의미로 문맥상 사용되면 분기라고 번역하시는 게 옳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석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자, 마무리가 됐고요. 2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칭대명사네요. 인칭대명사는 매 회차마다 하나 내지 두 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자, 일단은 인칭대명사도 접근의 원리는 어떻죠? 똑같습니다. 뭐부터 따지라는 거죠? 품사부터 따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1번 단서고 그 다음에 performance라고 하는 자, 명사가 두 번째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인칭대명사 중에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나요? 저 선택지 중에 her 밖에는 없다. 자, 2번 문제도 문제 풀이에는 1초 정도면 충분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 문제도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name 되었다. 영어는 이제 품사 파괴가 이제 일반화되어져 있죠. name이 이제 명사로 주로 쓰입니다만 뭐 동사로도 종종 사용이 되고요. 자, 동사로 사용될 때 이름이 지어지다의 뜻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호명 혹은 지명의 뜻으로도 쓰여요. 자, 그래서 salesperson of the month라고 하면 이달의 영업사원이거든요. 이달의 영업사원으로 자, 지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달의 영업사원으로 지명이 됐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바로 뭐 때문에? 바로 her performance가 되겠습니다. performance는 원래 동사 performance 나왔는데요. 자, perform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perform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하거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연의 뜻도 있죠. performance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performance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보통 업무 수행의 뜻도 있고요. 업무 수행을 하고 나면 보통 performance라는 단어는
실적의 뜻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따라서 공연의 뜻으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지 마시고요. 자, 토익에서는 이 세 가지 뜻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니까 자, 추가적으로 자, 잘 정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토익에 그대로 반영돼서 출제되고 활용될 정보들이에요. 자, 토익에 출제되지 않는 정보들은 가급적 여기는 영어 수업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토익의 정보를 드리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어의 기본 지식도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을 합니다만 토익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주로 이제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꼭 귀담아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During April 이렇게 돼서 자, 4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자, 그녀의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그녀의 업무 수행의 결과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라고 번역 많이 해요. 그녀의 실적 때문에 이달에 자, 영업사원으로 자, 호명이 되었다, 지명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석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자, 추가 정보 그리고 변형 출제 가능성이 될 만한 어휘 하나 드려봤습니다. 자, 3번으로 가시죠.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같지는 않습니다. 얘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고요. around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부사로도 일부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보니까 자, 전치사가 나오고 뒤쪽에 동명사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딱 맞겠죠. 자, 따라서 모든 선택지가 다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문장이 이제 완전한 상태에서 자, 체크라고 하는 be sure to check라고 하는 일단은 체크가 타동사니까 자, 뒤쪽에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funding request를 점검해 보십시오. 실수를 좀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장이 이미 다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뒤쪽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연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뒤쪽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와 있었다면 자, 그때는 접속사로 연결하는 게 맞기 때문에 바로 B번을 정답으로 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자, 동명사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전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그렇죠. 이것은 어휘 유형의 문제다. 어휘 문제는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해석 접근을 통해서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앞쪽부터 따져보면 be assured.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어구인데요. 자, 그래서 확실히 뭐뭐 하라 라고 하는 수거로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좋아요. to 이하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좀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당신의 카메라를 꼭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Be sure to call m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꼭 나한테 전화하는 거 확실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를요? 당신의 funding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기금 모금이죠.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려는 요청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뭘 찾아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unding request를 요거가 is로 받았어요. 그거를 제출하는 거죠. 누구한테? 자, supervisor 상사한테. 뭘 위해서? 바로 승인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출하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그래서 선택지 중에 가장 적절한 녀석은 B번의 befor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3번도 마무리를 지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중에 가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토익과는 관련이 없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이거를 이 before를 전치사로 보고 뒤쪽에 있는 ing를 동명사로 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로 봐도 좋지만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before를 접속사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보면 앞쪽에 있는 before는 당연히 접속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분사구문의 기본 전제 자체가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자, 동사를 ing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뭐 구별이 가능하겠어요? 형태상으로? 동명사도 ing고 분사도 ing인데 그게 형태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시더라도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사전상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ing를 동명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롱맨의 영영사전도 그렇고요. 콜린스 코빌드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근데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고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아요.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on account of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나와 있는데요. of가 전치사니까 뒤쪽에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increasing이 있으니까 늘고 있는 이 자리는 명사 자리입니다. 명사가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A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예요? 어휘 문제로 가는 게 좋겠죠. 이거는 경쟁을 하는 사람, 회사고요. 요거는 경쟁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이 되었을 때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사나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원리들을 잘 활용할 줄 알죠. 자, 그래서 D번을 지우고 A번에다 답을 딱 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는 관사나 혹은 한정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암기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은 죄송하지만 암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정리가 여러분들이 납득이 필요하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목달에 많은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강좌들이 있어요. 500, 600, 700의 강좌들이 있는데 요건 700 강의에서 관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좀 다루게 되니까 자,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지금의 저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거 맞아 들은 바 있어. 맞아. 저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강한 카타르시스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그 사실을 알면 너무 쉽게 A번에다 답을 그냥 탁 쓸 수 있어요. 늘고 있는 경쟁 때문에. On account of는 자, because of의 개념으로 토익에서 가끔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번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거를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단어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찾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쪽은 원인이었고요. 결과가 뭐예요? 그 업계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찾고 있어요. 방법을. 어떤 방법입니까? cut cost. 자, 비용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더라. 원인은요? 늘고 있는 경쟁자 한 사람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늘고 있는 경쟁의 상태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옳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부르시는 게 옳습니다. 됐죠? 5번입니다. 이 단어가 또 마침 또 나왔네요. perform이. 자, 여기는 지금 품사가 서로 다르죠? 동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명사도 있고, 또 명사도 있네요.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바로 주어의 자리이기 때문에 all로부터 수식을 받는 명사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의 문제인데요. 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performer가 all을 만나려면 all은 여러 개가 있을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전부 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해석이 없이도 정답이 되려면 S가 붙어 있어야죠, 여기에. 그렇죠? 자, all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개 모두를 가르쳐야 되고요. 가리켜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대신에 all 다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ll the information. 그러면 정보 셀 수 없거든요. 그 정보 모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all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올 수 있다. 따라서 단수형의 B번은 답이 될 수 없다. D번이다. 이게 가장 최적화된 자,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법적인 것들이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죠. will be held, 개최됩니다. 사람이 개최될 순 없죠. 공연들이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커다란 강당에서. 그쵸? 이유가 뭐예요? 자, 출석 참석률이 더 클 것이다. 예상되는 것보다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 전치사로 함께 쓰이는데 접속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 말고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는 지금 앞쪽의 동사도 미래고 뒤쪽의 동사도 미래이기 때문에 때문에로 번역하시는 게 맞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래로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려면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완료가 와야 되겠죠. 과거에 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다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5번에 자, 추가 해석까지 깔끔하게 여러분께 마무리를 드려봤고요. 자, 그러시면 105번의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가지시고 후반부에 돌아오셔서 106번부터 강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휴식 잘 취하셨죠? 이 강의가 여러분들 총 5강인데요. 하루에 5강 다 보시는 거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가능하면 1강 내지 2강씩 잘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갖다가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성 있게 머릿속에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하루에 그냥 샥 몰려오면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인간의 뇌는 24시간 안에 들어왔던 정보의 50%가 나가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들어왔던 정보를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않고 전부 다 저장해 놓는다면 너무 정보가 많아져서 다 죽겠죠, 사람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생존, survival을 목표로 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걸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 반복되지 않는 정보는 버려라. 따라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반복해서 네 걸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거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보라면 반복을 좀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겠어요. 바로 106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106번의 A, B, C, D 다 동사예요. install, 설치하다, repair, 수리하다, conduct는 이행, 실행하다, 혹은 이끌다의 뜻도 있죠. acquaint는 누구누구를 무엇무엇과 친숙하게 하다. 요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잖아요. 그럼 해석 들어가야죠. 얘가 주어고 동사 어디 있어요? 자, 바로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애는 뭘까요? 이렇게 수식하는 애겠죠. 주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에요? Assembly line. Assembly line은 조립 라인이잖아요. 자,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insp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 검사잖아요. 그죠? 검사를 뭐에 대한? 기계류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계류에 대한 검사를 설치할 수는 없죠. 설치의 대상은 기계니까요. repair의 대상도 기계입니다. 그리고 자, 조사를 친숙하게 하는 거 아니죠. 조사를 수행하다가 적절하겠어요. 자, 그래서 106번의 정답은 C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하는 해석이 없어도 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수식어구잖아요. 얼마 동안? 자, rest는 앞에 더가 있으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 기계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7번입니다. A, B, C, D가 서로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diverse 혹은 diverse라고 하는 건 형용사죠. 다양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이건 ly니까 부사고 fy니까 동사네요. ity는 명사죠. 자, 여기는 보니까 hires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고요. 뒤쪽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performance라고 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 형용사를 먼저 자, 정답으로 골라내시고요. 근데 무조건 형용사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형용사와 명사가 문법적으로는 궁합이 맞죠. 왜냐하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만. 하지만 의미상으로 앞쪽에 있는 형용사가 뒤쪽에 있는 명사를 딱 꾸미는데 의미가 적절치 않으면 요거를 배제하고 뭐가 정답이 되는 수도 있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최소한 요 정도의 해석이 적절한지는 따져보셔야 돼요. 수식관계가 의미상 적절한지는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보니까 어때요? diverse performers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공연자들을 고용한다 이런 얘기. 말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로 여러분들이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무리하고요. 자, 극장이네요. 자, Wayside라고 하는 뭐 고유명사니까 자, 그런 이름을 가진 극장이 다양한 공연자들을 고용하고 encourages. 자, 요게 이제 동사 A라면 요게 동사 B가 되겠죠? 주어는 똑같이 극장이고요. 뭘 장려합니까? 자, 바로 모든 those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interested라고 하면 흥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는 거죠. 자, come to our next audition 이렇게 돼 있어요. audition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그냥 오디션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다음 오디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도록 장려를 해요. 왜? 다양한 퍼포먼스를 고용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석 연습까지 깔끔하게 해보았습니다. 자, 108번 문제고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또 품사가 같지 않아요. rent는 80% 정도 동사로 쓰죠. 예,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명사로도 쓰인다라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특히 토익에서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rent는 money예요. money. 임대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rent의 명사형은 렌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이 명사가 되고 요것이 임대의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임대료예요. 자, 이렇게 품사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품사 문제로 일단 보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단서는 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서는 flee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eets가 원래 함대예요. 배들이 쫙 이렇게 있는 함대인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렌탈카 회사예요. 여기가 보니까. 예, 그래서 자, 임대 자동차 있죠? 장기 임대, 그죠? 를 자동차를 해주는 그런 자동차 군단이기 때문에 그때는 차량들이라고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임의대로 토익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토익에 여태까지 fleets라고 하는 단어가 listening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reading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는 그 배들이 여러 척 이렇게 있는 함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그런 그 차량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이 녀석이 명사라고 하면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형용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선택지 중에 형용사가 있나요? 없나요? 자, 요건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지금 동사이거나 명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올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건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복합명사가 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몰고 가신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럼 어휘 문제야. 근데 임대료 차량? 말이 안 되죠. 자, 임대용의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fleet for rental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A와 D도 명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의미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겠어요. 자, 납득이 되셨나요? 자, 앞쪽부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또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차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차량이 어디서 왔어요? More than 10 manufacturers. 그러니까 10개의 다른 그런 제조업체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 쌍용도 있고 그다음에
쉐보레도 있고 뭐 이렇게 4개 업체 있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이런 10개 업체로부터 나온 10개 업체로부터 나온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자, 그들의 렌탈용 그런 차량 군단들 소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9번입니다. ABCD 선택지가 4개가 전부 다 접속사입니다. 얘는 이제 등위 접속사죠. 따라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중간에 or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앞문장 완전하게 끝난 다음에 부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가서 뒤쪽에 부사절이 돼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구조상 부사절과 그 다음에 부사절의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는 둘 다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죠? 이거는 어휘 문제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 때까지. 참고로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 해석을 해보니까 Hepburn이라고 하는 저 분이 offered 했습니다. offer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to 부정사가 들어오게 되면 제공하다로 번역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는 학생들 계시네요. 제안하다로 하셔야 됩니다. 자, 도와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분이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겠다고요? 자, installation, 설치와 관련해서 도움을 좀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내용이 뭡니까? 그녀가 never had any formal training. 자, 그녀가 절대로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뭐를요? 자, 공식적인 트레이닝을 갖다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인스톨레이션에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건 서로 상치되는, 그죠?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가는 게 문맥상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고요. 110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 그쵸? 제가 토목달의 기본기 강의 혹은 문제풀이 강의 중에 선택지 이런 것들 보면 늘 강조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부정어들은 품사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no는 뭐예요? 형용사죠. I have no money. not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부사입니다. none이나 nothing은 뭐예요? 이건 명사죠. 그래서 부정어구의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을 잘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고 맞출 수 있어요. 느낌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 여긴 누구 자리예요? although는 접속사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자, fulfilled. 그 다음에 목적어. 따라서 여기 주어 자리네요. 주어 자리에 여러분들 형용사가 어떻게 들어가고 부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nothing이냐 none이냐가 되겠습니다. 근데 nothing은 벌써 thing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건이잖아요. 자, the applicant들 중 이렇게 돼 있죠? 자, applicant는 지원자니까 지원자들 중 아무도 자, 요구 조건,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none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품사로 거르고 자, 그다음에 같은 명사들끼리는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요. 됐죠? 자, 그럼 해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전체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들 중에서 5명이 어떻게 됐어요? 면접 봤어요. 그 포지션을 얻기 위한 면접을 5명이 봤죠.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에 대한 해설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만하죠? 재밌죠? 알고 있는 정보는 차곡차곡, 그 다음에 몰랐던 정보는 새롭게 여러분들 구멍 메우시는 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함을 기하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